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인권은 미국을 정의하는 가치라면서 이런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는 가치를 강조하고 선 비핵화 후 보상을 내건 강경파들이 많다고 한 전 한국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최근 발언과 관련한 지적인데 미국 국무부는 이런 발언 등과 관련해 외교 정책의 중심은 인권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외교관들은 미국의 가치에 기반을 둔 외교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특히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은 미국이 중요시하는 가치이며 미국은 이런 가치로 정의 내려지는 국가라는 겁니다. The United States is a country where values are important, and we do have a commitment towards these values. These are the basis of what the United States was built upon. 킹 전 특사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의 세종연구소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문정인 전 한국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미국 행정부 내에 북한 문제에 관해 가치를 강조하는 관리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다며 부차관보급 이상에서는 강경기류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킹 전 북한인권 특사는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같은 인간의 권리를 추구하는 건 바로 미국을 정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our commitment to freedom of speech and our commitment to respect in te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o forth is very much part of what defines the United States. And to say that we should conduct a policy that is totally devoid of values strikes me as a very strange thing for a government official to say. 데니엘 스나이더 미국 스탠포드대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대북 인권 특사 지명 계획 등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의회에 의해 부여된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에 대해 알려야 하며 언젠가 북한에서 억압받는 이들에 대해 맞선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 mandated posi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mandated by Congress, and I think that it's been very important to continuously and without hesitation raise these issues, and more importantly, give some exposure to everybody else. Not so much about talking to the North Koreans, but to making everybody aware of the really awful conditions that prevail within North Korea.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문 전 특보의 발언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미국은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인권 남용 문제를 지적하는데 같은 뜻을 가진 협력국들과 단합된 모습을 보일 것이며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고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두 정상이 특히 영내 안보와 관련한 다자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다자 협력과 관련한 핵심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조셉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미국 측이 다자 협력과 관련해 한국에 묻는 질문의 핵심은 바로 중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은 단지 정상회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어느 정도 의견의 공통점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Biden's big ask in his meeting on May 21 will be, can South Korea join the like-minded countries in order to push back on Chinese expansive claims geographically, push back on Chinese positions on places like Hong Kong, Taiwan, Xinjiang, and so on, and push back on ideas such as democracy and human rights.
이신화 한국 고려대 교수 역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대중 정책은 더욱 강경해졌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전략적 딜레마에 놓이게 됐다면서 중국에 대한 대응이 다자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U.S. policy toward China appears to be increasing hardline since the start of Biden's term. So in their circumstance, other countries, including Seoul, are in a strategic dilemma of choosing between them. 북한의 핵 문제 대응 등 영내 다자 협력과 관련한 일본 관여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The formal participation of Japan in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may pave the way for closer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nd the participation of Japan may give a chance to Japan to correct the misunderstanding of South Korea's strategic intentions. 전문가들은 또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완료와 관련해 이에 대한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셉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놓였었던 사안, 즉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단계적 접근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또 북한 측은 당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협상가들은 미국과 북한 모두 이보다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한반도의 준비태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하루 앞서 17일 공개된 서면 답변에서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무부 주도의 외교적 노력을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공격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조기 경보와 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춘 군태세 개선과 주한미군과 교대 병력, 위기시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미국에서 투입될 병력의 훈련과 준비태세의 지속적 개선 등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항공모함 타격부대와 폭격기 임무, 5세대 F-22와 F-35 전투기를 포함한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국에 간헐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70여 년 동안 계속 자행하고 있는 납치와 자의적 구금, 강제 실종 사건들을 조사해 디지털 전선화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에 유엔과 언론 매체 등 국제사회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15일 한국에서 학자와 변호사, 사이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 풋프린트, 즉 발자국이라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0만 명에 달하는 전시 납북자와 한국전쟁 휴전 후 복귀하지 못한 한국군 포로 5만에서 7만여 명, 전후 납북자 수백 명, 외국인 납북자뿐 아니라 현재도 적법 절차 없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17일 VOA에 발자국 사이트 개설 뒤 유엔 조사팀과 화상회의를 가졌으며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올해 북한 관련 보고서 주제를 강제 실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도 올해 초 북한 정권의 강제 실종 문제에 대해 국제 형사 책임 추궁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국제사회가 납치와 강제 실종을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로 여기는 만큼 북한 당국이 이를 당장 멈추고 국제 인권기구의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탈륨이 북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비핵화 관련 악성 문서를 유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이스트 시큐리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킹 조직 탈륨이 재헌절 국제학술 포럼과 북한 비핵화 컨트롤타워 구축안 등의 제목으로 위장한 문서에 악성 파일을 심어 유포했으며 문서에는 한국 통일부와 외교부 장관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등 한국 정부 주요 부처를 사칭해 신뢰를 높이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이 북한식 용어와 이름, 폰트 등을 사용한 흔적이 있고 이메일 등을 이용한 스피어 피싱과 함께 공급망 공격에도 나서고 있다면서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를 노린 모바일 공격도 함께 수행하는 등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탈륨은 북한 취재기자와 북한 인권 분야 활동 관계자를 노리는 스모크 스크린과 방산업체나 비트코인 거래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제약회사 등을 노리는 블루 에스티메이트, 대북단체와 외교, 안보, 통일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페이크 스트라이커 공격을 펼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